일단 어제까지 내가 그 재정 신청했던 거, 납치 감금에 대해서 재정 신청까지 올라갔던 그런 내용을 공유를 했잖아. 근데 이제 내일은 내가 아빠를 다시 강요 협박으로 고소한 내용을 공유를 할 건데, 이제 그게 중요해. 그때부터 이제 허위 공문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뭐 조사가 이루어졌고 뭐 불송치 결정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에 전혀 뭐 내 진술이든 아빠 진술에서 없었던 내용이 막 갑자기 생겨. 거기 불송치 결정서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야. 허위 공문서가 작성되고, 그때부터 내가 경찰을 본격적으로 고소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경찰이랑 검찰 고소한 것만 거의 뭐 내 거는 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것도 지금 다 진행 중이야, 그대로. 근데 뭐 아직도 뭐 상급 기관에 올리고 있는 중인 거지. 뭐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또 이것도 똑같아. 제대로 수사 안 해가지고 그거 올리고 있는데, 그거 내용을 공유하기에 앞서서 잠깐 좀 계속 그런 얘기만 나도 지루하니까 불법 차량 성범죄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한테 릴즈에 떴던 내용 같이 공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고소 얘기를 해볼게. 이게 일단 2025년 9월 4일 날 네이트판에 올렸던 폭로글이고, 지금 전현물 불법 촬영 성범죄하고 JPG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임시 조치 들어갔어. 아, 이거는 삭제 처리됐나 봐. 삭제 처리됐는데, 예전에 내가 그 네이트판에서 이메일 왔던 거 보여줬잖아. 이게 뭐 저작권 침해 막 이런 식으로 왔다니까. 이거를 네이트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뭐 이거를 뭐 삭제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무슨 저작권 침해?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미지가 뭐 KBS나 MBC나 S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내가 추려다가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릴즈에 떴던 이상한 이미지 거기다 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저작권 침해라는 식으로 해놨어. 이거를 다른 영상 그 네이트판 임시조치인가 뭐 그쪽에 가면은 내가 넣어놨어. 그걸 한번 궁금한 사람 거기 가서 한번 봐봐. 이메일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어쨌든 이전 글 URL은 이 두 개인데, 이거는 지금 이 두 개는 임시조치 들어간 글들이야.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은 명예훼손 뭐 임시조치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이제 PC에서 봐야지 레이아웃 제대로 나오는데, 이제 조회수는 120이라고 됐잖아. 이게 내 생각에 내가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캡처해놨던 건가 그래. 그래서 뭐 조회수는 이 글만 해도, 이 글도 한 8천 얼마까지 올라갔었어. 그 내용 증명 보냈던 거 내가 애초에 맨 처음에 프롤로그인가 거기에도 공유를 해놨잖아. 그때 보면은 조회수가 이것도 8,500인가 뭐 그 정도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 마지막에 내가 봤을 때가 8,500 됐던 것 같아, 적어도. 어쨌든 안녕하세요. 전현무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전현무가 교사한 주거침입 및 불법 촬영 성범죄에 관해 자세한 글 올립니다. 이전 글은 위에 첨부된 URL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은 2024년 4월 처음 발생했고 6월에 다시 발생했으며, 다른 집으로 이사한 2024년 7월 이후 2025년 8월까지는 윗집에서 흥신소 알바가 벽두시 카메라로 집안 내부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내가 2024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왔어. 그러고선 그때 오피스텔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어가지고는 나와서 살았다고 했잖아. 그때 처음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주거침이 발생해서 결국 6월 달에 이사를 했어. 그럼 이미 한 번 이사한 거잖아. 그러고서는 그 집에서는 그래도 1년 1개월을 살았어. 그러고 나서 결국에 또 이사했어. 두 번 이사한 거지. 전현무 때문에 이사한 건 두 번인 거야. 그런 다음에 결국엔 이사한 집에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세 번 이사한 거야, 결국에는. 한 번 더 이사한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네 번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내부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현재 또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윗집에서 바로 전집에서 발생했던 소음과 같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그 사이에 현재 사는 집의 윗집 사람 역시 흥신소에 매수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내 더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핸드폰 릴즈에 그 인스타 릴즈에 뜨는 거 내용 중에 이러는 거야. 10억 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식으로 써 있는 거야, 사람들은 10억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그런 릴즈가 막 떠. 그러면 이 윗집에다 매수한 사람한테 10억 정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 말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이 외국인이었잖아. 처음에 그 불법 촬영 벽두시 카메라로 했던 그 여자는, 윗집에 있던 사람이 중국인 여자였단 말이야. 그 여자애 몇 살에 뭐 대학생이겠지. 그 여자애한테 막 한 몇 억 주면서 이거 해라. 그리고 너 그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빨리 중국으로 도망가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몇 억 받고 할 수 있지, 충분히. 어쨌든 우선 전현무가 직접적으로 저를 스토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2024년 3월입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 해킹은 2023년 8월에 처음 발생했고, 이런 거는 뭐 다 영상에 나왔잖아. 이전에 해킹 총정리에만 가도 이거 다 증거로 첨부해놨고, 그때는 특별히 스토킹이라고 정의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2024년 2월 미국에서 연구 기획한
이후 3월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한 학교에 한국 총동문회 모임에 나갔다가 나이 많은 몇몇 남자 임원들로부터 제 사생활, 가족관계, 학창시절 얘기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른 영상에서 또 얘기했잖아. 미국 학교 동문회 뭐 관련된 영상이 있어. 예전에 올렸던 것 중에. 그거 가면 알 수 있고, 해당 임원들은 이전에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나 한두 번 정도 만난 사이로 제 사적인 정보를 알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고 사실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스폰을 구한다든지 학창 시절에 학폭에 연루되었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얼굴 성형을 했다든지 등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저에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야. 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학폭을 했냐?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지 이제. 뭐 그런 거나 스폰을 구하냐는 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 그리고 스폰에 대한 얘기를 막 했다니까 나한테. 그 얼굴을 뭐 붓기가 있었는데 뭐 보니까 뭐 붓기가 있었던 것뿐이지 뭐 성형을 완전히 해서 막 싹 뜯어 고친 건 아닌가 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니까 나한테. 근데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리고 그중 한 임원이 저에게 뜬금없이 전현무를 알고 있냐, 전현무랑 무슨 관계냐 물으면서 각종 명예훼손의 근원이 전현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물은 거야, 전현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임원이 나한테 나이도 많은 전현무랑 뭐하러 사귀냐면서 그게 어이가 없는 거지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이런 남자를 내가 사귄다고 가정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나이 어린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해서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사실이야. 이 아저씨가 실제로 날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 그날. 나한테 너 차라리 이 남자애 만나는 게 어떠냐는 거야. 동문회 있는 다른 어떤 남자의 오빠를 얘기하면 어떤 오빠야. 그 나보다 2살인가 많은 오빠인데 그 오빠 얘기하면서 이 사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얘기는 또 왜 나오나 이러는 거야. 나는 어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 역시 모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뒤 제 인스타 릴즈에 제 집안 내부, 침대, 기타 인테리어 혹은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 혹은 수면 자세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도. 예전에 주거 침입 관련된 뭐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그 어떤 행동을 한 날 뜬 게 아니야. 그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뜨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카메라 수거해간 다음에 깨달았고 그 다음에 사설업체 불렀더니 카메라 없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진짜 교묘한 방식인 거지. 전현무가 진짜 교묘한 게 이미 촬영을 이미 다 끝났어. 근데 그 촬영하고 나서 바로 나한테 띄우면 내가 카메라 집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촬영하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다음 날 저녁 때부터 띄운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카메라 수거하고 난 다음이니까 집안에 사설업체 불러서 확인하면 당연히 카메라는 없겠지.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불법 촬영한 다음에 얼마 후에 이걸 띄운 거야. 이런 이미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제로 봐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높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원래 미국은 높은 침대 쓰잖아. 신발을 신고 집에서 거주하니까 그러니까 주거 형태상 이게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 미국에서는 집안에서. 그래서 높은 침대 쓴단 말이야. 집안에 카페트를 깔아놓고 이거 얘네는 온돌 바닥이 없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려고 카페트 다 깔아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게 편한 거야. 나이트 스탠드에는 튤립을 꽂은 화병을 두었습니다. 그 튤립 사진도 나중에 계속 뜨는데 그것도 보여줄게. 잘 때는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자고 새우잠을 잡니다. 이거 뭐 2024년 4월 내내 이런 내용들이 인스타 릴즈에 계속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로 수십 반복적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도 떠. 요새도 어떤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진행되거나 하잖아? 그러면 예전에 저런 거 찍어놨던 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 다시 띄어. 그러니까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 뜨는 내용들인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막 저런 내용이 핸드폰에 뜨는 게 되게 이상한 거야. 핸드폰에 보통 뭐 떠? 그 당시에 유행하는 뭐 장소나 아니면 뭐 그때 당시 유행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뜨거나 연예인들 내용 뜨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떠야 맞는 건데 어떤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뜨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어쨌든 정확히 제 집안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오마주였습니다. 이렇게 써놨고 이후 저는 인스타를 없애버리고 2024년 7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고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또다시 핸드폰에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했는데 또 그러는 거야. 또 윗집 사람 매수했다고밖에 이제 윗집 사람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새로 이사한 집은 복층 구조였고 2층에서 하는 행동은 집안 어딘가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볼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하는 행동 역시 구체적인 이미지로 떴기 때문에 저는 윗집에 벽두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추정합니다. 이거는 내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벽두식 카메라 내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실제로 엄청 정확하게 보인다니까? 그게 뭔가 투시에서 보일 때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로 실제로 쳐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밑집에는 한국어도 영어도 못하는 중국인 여자가 살고 있었고 이 여자 영어도 못해.
내가 저번에 올라가서 한 번 올라갔을 때 내가 영어로 말 시켰더니 영어를 못 알아먹더라고. 한국어도 못해.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번역기를 써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한국에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 이게 진짜 수상한 사람인 거야. 집구석에 하루 종일 있어 거의. 하루 종일 소음을 일으키니까. 근데 그러고서는 한국말도 못해, 영어도 못해. 중국 여자야 그냥. 근데 왜 와 있냐는 거 한국에. 이 여자는 흥신소 알바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여자는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특정 타임에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와 사건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남자 지인과 연락을 하거나 남자 연예인의 핸드폰을 찾아보거나 전현무를 욕한 댓글을 달거나 범죄자 처벌이나 고소,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핸드폰으로 찾아보면은 대야에 물 받은 소리를 대야에 받은 물을 쏟는 소리가 몇 초간 났고 이런 소리는 그 집에 살고 있는 13개월 동안 수천 번 났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이야. 항상 같은 소리인 걸로 볼 때는 녹음된 소리를 확성기 같은 것으로 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은 8차례 해킹당했고 번호도 6번 바꾸었는데 지속적으로 해킹당했기 때문에 작년 3개월 정도는 작년에 3개월, 그게 2024년 한 7월부터 9월 사이인가? 그때쯤에 한 3개월 정도를 핸드폰 없이 지내다가 지금은 그냥 핸드폰 해킹 당한 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킹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킹이 계속 당하는 거야. 계속 이상한 거 계속 또 핸드폰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 제가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 전현무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가 언론 제보하는 거 전현무가 다 알고 있어서 거기다 미리 막 얘기해놓고 밑밥 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KBS 같은 데서 차단하고 이러는 거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위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집에서 1여년간 살았던 이유는 거의 1년 넘게 살았어. 이미 어느 정도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 핸드폰에 전현무가 해당 내용을 띄웠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웃겨. 집에서 바로 불법 촬영 분명히 했을 거야. 이사간 집에서 윗집 여자를 매수했다면 그때부터 이미 불법 촬영 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바로 띄운 게 아니라 핸드폰에 바로 띄운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나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런 내용 뜨기 시작하는 거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다시 띄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한 거야. 이사 간 지 한 2달인가 이쯤부터 뜨기 시작한 거야. 저런 내용이. 그 소리는 이미 불법 촬영 어느 정도 했을 거라 생각한 거야 나는. 근데 띄우는 거는 나중에 띄우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보니까 뜨는 내용 봤을 때 이게 우리 집 안에 카메라가 있는 내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윗집에서 카메라를 쳐보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지 그때. 어쨌든 이 1년간 살았던 이유는 어느 정도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 핸드폰에 전현무가 해당 내용을 띄웠다고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법 촬영 영상은 하나가 있으나 100개가 있으나 제 규제는 똑같은 거야. 맞잖아. 이건 뭐 하나가 있으나 100개 있거나 다 똑같은 거야. 이걸 덧뿌린다고 뭐 더 달라질 것 없는 하나가 완전 퍼지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100개가 퍼져도 뭐 그거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최근에 다시 이사한 이유는 전현무가 제 주변 남자 지인들, KT 손익분 선수들 포함 다수의 KBL 선수들과 박사 졸업반 미국 학교 동문들에게 불법 촬영한 내용을 간접 유포하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띄우기보다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문구나 이런 걸로 띄우는 거야 걔네한테 계속.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걔네가 스토리에다가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띄워 걔네도.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블루베리로다 막 쉐이크를 만들어 먹었어. 그럼 오후에 그거를 걔네가 스토리에 올리는 거야. 자기네도 그 블루베리 쉐이크 먹고 있는 거를 띄워. 근데 걔네는 이거야. 걔네는 뭐 그거를 나쁜 의도로 띄웠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누나 나도 이거 먹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띄우는 건데 나한테는 사실은 그게 얘네한테도 지금 전현무가 저거 내가 아침에 그 블루베리 쉐이크 먹었던 걸 쟤네한테 띄워서 쟤네가 저걸 같은 날 올리는 거야. 예를 들면은 굉장히 찝찝한 상황인 거지. 어쨌든 그래서 불법 촬영을 간접 유포하고 그런 식으로 간접 유포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도 유포할 거라고 걔네한테 얘기했나 봐.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막 그런 식으로 막 행동하는 거 갑자기 다 차단해버려 나를. 막 그런 행동들을 한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뭐 문정현 같은 경우는 그 영상 보고 싶어 하는 했다는 식으로 나한테 떴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문정현 앞에서 개무시했다고 했잖아. 그런 내용을 뜨니까 내가 이것들이 지금 내 그 영상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상한 거야. 간접적이라는 거는 직접 내 영상이 뜨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 그러니까 내가 뭐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걔네한테 다 띄우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지인들 핸드폰 역시 해킹당한 후에 제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핸드폰으로 검색하는지 뭘 먹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지인들에게 퍼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한다는 사실에 더불어 저런 내용을 지인들에게 퍼뜨리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고 이게 소름 끼치기 싫어서 최근에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내가 4번 하는 동안에 이게 그 중간에 쓴 내용인 거야. 위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최근에 이사한 곳에 윗집에서도 이전 집에서 들었던 대야에 받은 물 쏟는 소음이 또 발생한 거야. 그 이사간 집에서도. 그러면 윗집에 또 매수당했다고 봐야지. 솔직히 내가 얘기했잖아. 저번 다른 영상에서도. 대야를 우리가 쓰지를 않아. 그렇잖아. 근데 대야에 물 쏟는 소리가 왜 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에서 대야를 쓸 일이 뭐가 있어. 거기 샤워 부스가 다 있는데. 근데 물 쏟는 소리가 난다니까?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몇 초 동안 물 쏟아. 그 소리가 왜 나냐는 거야. 녹음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최근 3개월간 반복적으로 떴던 동일 이미지와 그 횟수를 일부 취합해서 일부만 보여주는 거야. 더 많아. 근데 그 일부를 보여주려고 이제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은 수도 없이 많이 떴고 캡처해둔 것만 거의 5기가, 지금은 거의 10기가 넘어. 10기가가 뭐야, 15기가 되나 봐. 참고로 저는 해당 이미지를 뜰 만한 검색이나 온라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성독자증, 이거는 성독자증이지, 관음증이니까 거의. 에 걸리거나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적인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성의 특정 신체적 조건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 가슴에 엄청 집착해. 성기, 가슴 이런 거 내용 진짜 많아. 클레이 탐슨 내용으로 19금으로 들어가잖아? 19금으로 안 들어가도 돼. 그냥 클레이 탐슨 닉네임으로다가 내용 제목으로다가 가슴을 치잖아? 여자 가슴에 엄청 집착을 해. 미친 듯이 그런 글을 막 수백 개를 올려놨어. 정신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상대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구애하지 못하고 상대를 통제하고 감정을 강요하라는 듯한 태도. 떡볶이 먹으라고 계속 나한테 그런다니까? 왜 그래? 지나 먹으라 그래. 아, 그리고 어쨌든 이상한 글을 진짜 많이 띄어 나한테. 상대를 통제하고 감정을 강요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가정 환경을 경험하지 못해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거 맞지? 본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걸 봤어, 많이. 엄마 아빠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 잘 지내는지를 본 사람들은 본인이 이성한테 어떻게 해야지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엄마 아빠 이혼하고 막 아빠가 엄마 때리고 이런 거 막 보고 자랐어.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대해줘야지 여자가 호감을 사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직접 집에서 20년 동안 애들 뭐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거를 꾸준히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지 사이가 좋은지를 알잖아. 근데 막 어릴 때부터 이혼했고 아빠가 엄마 때리고 막 그리고 집에다 불 지르고 막 이런 가정에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자를 때리고 집에다 불 질러서 막 안전 해치고 이런 게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통제하고 감정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가정을 경험하지 못해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해 강박 수준의 집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성적 일탈을 꿈꾸면 이런 성향을 반사적 태도가 결부됐을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사이코패스라 이거야. 이게 실제로 이걸 내가 다 찾아본 거야. 심리학적으로 어떤지 이런 거를 막 찾아본 거야. 왜 이러나, 왜 이런 사고방식을 보이고 왜 스토커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나, 그걸 내가 찾아봤더니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전 글에서 작성했듯 전현무는 스스로의 성적 능력에 심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루나 폭염, 길이 등등. 조루에 대한 글도 진짜 많아. 조루야. 이 전현무가 조루래, 자기가. 조루에 관련된 19금 글을 진짜 많이 올려놨어. 집착적으로 그걸 올리는 사람인 거야. 포경에 대해서도 노포래잖아, 지가. 포경을 안 했대잖아. 그거에 대한 글도 막 사회 문화에다 왜 올려, 그거를. 포경한 사람들을 막 욕해. 지가 하고 싶으면 포경호 수술을 하면 되는 거지. 그 포경한 사람 왜 욕해? 뭐 길이에 관련된 것도 사회문화에 올려놓은 거 저번에 내가 공유했잖아, 그거를. 뭐 13cm, 뭐 13cm면은 뭐 발기시에 13cm면 여자 만족시에 문제 없니? 이런 거 올려놨다니까? 그런 거 말고도 막 길이에 관련된 질문 진짜 많아. 뭐 흑인 성기가 크냐 이런 거 왜 물어봐? 그런 것도 진짜 많잖아. 여성의 가슴과 성기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기도 하고요. 웃긴 건 전현무 스스로 마치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척하면서 여기저기 스캔들 내면서 여성 편력을 자랑하고 다닌 것에 비해 사실은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리플리처럼 얘기했잖아. 여자랑 막 엄청 막 스캔들 내면서 우리 친해요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상은 뭐 침대에서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거지. 이건 뭐 집안 좋은 척 아버지 판사라는 루머 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실형 살다 나온 전과자였던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 아예 정반대 이미지를 추구하는 왜곡된 자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지. 또한 전현무의 성매매, 성범죄에 관한 과도한 환상. 이건 뭐 저번에 스웨디시 마사지 관련해서 내가 클레이 탐슨 영상에 올렸잖아. 스웨디시 마사지에 엄청 집착하면서 그거를 막 수백 개를 올려놨잖아. 수백 개까지는 아니고 수십 개 올려놨잖아, 그거를.
그런 과도한 항상 호기심을 상에서 드러내는 행위는 정상적인 이성관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과 방화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된 아버지 때문에 5살 때부터 남의 집에 더부살이한 아이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기나 했을까요? 게다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어머니가 이혼한 후에 자신 남의 집에 맡기고 떠나버렸다면 사실상 부모 둘 다 자식을 버린 상황이고 여성 혐오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난 이렇게 믿어 실제로.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마를 혐오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여자가 자기를 버린 상황이니까. 도망갔던 어머니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나 다시 돌아와 함께 복동에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두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닐 테고 위와 같은 환경이 전현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쉰이 다 되었는데 결국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전현무의 선택이므로 전현무는 마땅히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저런 조건들이 전현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상관은 있을 거라 이거지. 어쨌든 성향이나 기질이야 사람마다 타고나는 것이겠지만 아동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사람의 정서와 성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현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과 애착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화목한 것을 보고 자라지 못하는 것을 넘어 가정폭력하고 방화를 저질러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떠나버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건강한 인간관계가 뭔지 제대로 경험이나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 관계 집착과 망상에 기반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겠죠. 참고로 저는 흥신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막 룸사롱 운영한 여자 아니면은 뭐 여자 사장님 그다음 아니면 형사로 일했던 사람 사건 담당 형사 전문 로펌의 직원이나 뭐 사채업 운영한 아저씨 등등한테 물어봤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찾아보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야. 이거 막 물어보고 다니고 이러니까 내가. 근데 룸사롱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당한 일들의 많은 부분이 룸사롱에서 도망 나간 여자애들을 찾아내서 걔네를 협박하는 방식이래. 걔네를 괴롭히는 방식이 이런 거라는 거야.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네가 룸사롱에 일했다는 얘기 다 퍼뜨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걔네를 잡아 끌어오거나 괴롭히는 방식이래. 내가 스파이 학교 나오고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뭐 박사 마치고 조교사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니 이거지. 그거 잘못 걸려서 개고생 하는 거야 완전. 전현무는 실제로도 나를 막 성매매 매성으로 격화시키려는 가스라이팅 계속해 나한테 막 불법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이랑 내가 막 AV 배우라는 식의 이미지를 내 인스타 릴즈에도 띄우고 이거는 진짜 성폭행을 길거리에서 한 다음에 네가 나를 꼬신 거다 넌 더러운 창녀다 이렇게 하면서 후려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낙인을 찍는 거야. 그 진짜 웃긴 거지. 이거는 근데 지가 성매매에 대한 환상이나 호기심이 많아서 투사에 해당한다는 거야. 내 심리학적으로 투사라는 거야. 지가 그거에 관심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나 이런 여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보이고. 그리고 얘가 그렇게 막 여성 편력이 심하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친해요 이러면서 아직도 결혼 못한 이유가 뭐겠어. 뭔가 불안정한 사람인 거야 굉장히. 신체적으로 열등감이 심해서 그게 그런 식으로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사실 불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겉으로는 막 친한 척해 여자들이랑. 근데 실제로는 성관계를 갖는 거에 되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여자들한테 막 나 바람둥이 척 막 성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척 했어. 막상 침대에 갔더니 막 엄청 실망스러워. 막 조루에 있고 막 길이도 짧고 막 이래가지고 막 컴플렉스 엄청 심해. 거의 발기부전이야. 그럼 여자들이 되게 무시할 수도 있어. 성관계를 한번 하고 난 여자들은 전현무를 무시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 그럼 전현무는 컴플렉스가 되게 심해지겠지. 그래서 더더욱 포장해 막. 그러면 뭐 결국에는 어떻게 해?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직접 만나자고 해가지고 막 구애를 해가지고는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후려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일단은 전현무한테 관심도 없고 전현무가 저렇게 하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냥. 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거는. 나 이런 사람 진짜 갖다 줘도 뭐 싫다 이거야.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딱 그 말인 거야 진짜. 아무튼 나는 저런 사람한테 1년 반째 이거는 이때만 해도 1년 반이었고 지금 2년 넘었지. 괴롭힘 당하고 있고 불법 촬영 성범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법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 지금도 떠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완전 똥을 제대로 밟은 느낌입니다. 불쾌하고 소름 끼치고 혐오스럽습니다. 빨리 깜빵에 좀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쓴 거고. 봐봐. 참고하시라고 전현무가 강박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올린 글들 포함한 URL 역시 첨부합니다. 저는 집착적 성향의 사람이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 들어가잖아? 백종원이랑 김호중한테 엄청 집착을 해. 김호중이야 그때 사건으로 이제 뭐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잖아. 그거에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계속 김호중을 막 뒷조사하듯이 찾아보면서 막 그걸 집착 엄청 하고 백종원 얘기도 엄청 올려놔.
백종원은 무슨 자기 롤모델처럼 생각하나 봐. 아무튼 진짜 웃긴 사람이야. 이거 올려놨고 일단은 그 이미지는 내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할게.